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김 기자와 오 기자 시간입니다. 중앙일보의 김재한 기자, 문화일보의 오혜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곤하시죠? 어제 새벽에 네. 경기 다 보시고 네. 아마 뭐 또 경기를 봤다고 출근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나 맞습니다. 기자분들은 네. 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뭐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 그 동안에 계속 밤낮을 바꿔서 네. 계속해서 쭉 이제 일을 해왔고요. 뭐 현장 팀에서 특히나 또 더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럼에도 현장에서 좀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포르투갈을 딱 꺾고서 그러니까 16강에 딱 올라가는 그 순간 이후서부터는 그 16강 그 현장에 있었다는 그 자부심이 참 많이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 이후에 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렇죠. 예 그래도 사나흘 동안 그 좀 힘든 와중에도 이 16강 내가 현장에 있다 이런 부분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뿌듯함을 느끼고 이제 현장 취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참 어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랬더니 사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느낌도 좀 들어요. 오늘 하루 종일 좀 약간 그 축 처지는 건 또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네. 보면 피곤해도 피로회복제 같은 느낌을 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큰 점차로 뭐 물론 우승 후보이긴 합니다만 브라질에 패하면서 좀 뭔가 오늘 하루의 그 시작이 좀 뭔가 다들 이렇게 축축 처지는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정말 뭐가 됐든지 간에 브라질 정말 강하구나라는 거를 통감했습니다. 전반에만 네. 4골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파 랭킹 1위다운 그런 경기력을 전반 초반부터 보여주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초반부터 물론 우리도 공격을 계속 추구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전반에만 4골을 이제 허용을 하면서 후반에 백성호 선수가 만회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1대4로 우리가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도 백성호 선수의 그 중거리 슛 정말 멋있었어요. 인상적인 그런 골이었고요. 그렇죠. 예, 외신에서도 이 백성호 선수의 골을 두고 굉장히 또 칭찬을 또 많이 아끼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유종의 미를 또 거두면서 우리의 어떤 이 마지막 자존심을 세웠다. 예, 그런 부분에서 참 이 박수를 보낼 수 있었던 그런 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 초반이 참 아쉬웠어요. 너무 쉽게 점수를 줬다. 그렇죠. 이게 예. 경기 시작 7분 만에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이 하피냐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낮게 공을 깔아찼는데 이게 우리 수비수 선수들이 다 하피냐 쪽을 보고 있다 보니까 반대쪽에 있던 이제 비니시우스 선수를 놓쳤습니다. 네. 이 비니시우스 선수가 노마크 찬스에서 완전히 정말 공을 만들어서 차는 네. 그런 느낌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 11분에는 이제 페널티킥이 아쉽게 나왔죠. 정우영 선수가 공을 걷어내려고 발을 뻗어내는 과정에서 히사를리송 선수가 어느새 그 위치까지 와서 발을 뻗는 바람에 정우영이 히사를리송의 발을 차는 동작이 나오면서 이제 페널티킥이 주어졌는데 사실 그 페널티킥 네이마르가 성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경기가 일찌감치 좀 기울었다. 기세가 꺾였죠. 네라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골, 그 페널티킥을 두고서는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걸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느린 화면으로 여러 번 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VAR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분명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도 이걸 따로 그 뒤에 VAR 선언을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곧장 이거 페널티킥을 이제 먼저 그 이제 판정을 내렸던 부분을 그대로 이제 이어가면서 결국은 이걸 네이마르가 이제 차 넣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서 뭐 이제 영국 매체에서도 상당히 좀 어떤 이 희비가 많이 엇갈린 그런 어떤 반응들 보였습니다. BBC 같은 경우에는 당혹스러운 판정이었다. 뭐 이제 이거는 좀 페널티킥 상황이 아니고 단지 히샬리송이 뒤에서 와서 축구가 엉킨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반면에 영국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접촉이 최소한이었고 PK를 선언하기에는 그렇지만 충분했다. 파울이긴 했다. 파울이긴 네. 했다. 이렇게 지금 봤거든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이게 엇갈리는 걸로 봐서는 이 주심이 오늘 이 초반에 좀 이게 애매한 경우에 VAR을 좀 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딱 그 장면을 또 주심이 딱 정확하게 봤고 거기서 곧장 또 이 페널티킥 판정을 내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이걸 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이거 억하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졌으니까요. 그런데 네. 그렇게 파울 콜을 할 거라면은 좀 그게 공평하지는 않았다. 경기 전반을 봤을 때 이제 90분 전체의 경기를 봤을 때 유독 좀
너그러웠던 측면이 있고 또 유독 좀 가혹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부분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뭐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마치 격언처럼 뭐 이야기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 줄이기 위해서 최신 기술이 도입이 되고 VR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거면 못하러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결론은 억하심정입니다. 못 쳤으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됐을지언정 그래도 브라질을 이길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강력한 팀이더라고요. 사실 이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네. 브라질은 브라질이더라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이 전반에만 4골을 넣으면서 사실상 승리를 확정을 하니까 경기 감각이 필요한 3번 골키퍼 이 에베르통 선수를 넣는 걸 보고 나서 브라질이 정말 치밀하게 우승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걸 전 딱 느꼈고요. 사실 이 경기 앞두고 이 축구 황제 펠레가 병상에 있으면서도 후배들을 응원하는 또 메시지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승리를 하고 나서 선수들이 벤치에서 이 펠레의 이름과 사진이 담겨 있는 플래카드를 꺼내고 또 경기 중에 브라질 팬들이 또 펠레 플래카드를 꺼내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완벽하게 선수단 외부에서도 이렇게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사실 또 우리 대표팀을 보면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는데 이 체력이 집중되고 또 16강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브라질은 확실히 조별리그 3경기보다 선수들의 몸 상태라든지 경기력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경기하고 나서 솔직히 한숨만 나왔다라는 그렇게 솔직한 평가를 했던 게 정말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럽에서 정말 잘 뛰고 있던 김민재 선수조차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서 브라질 선수들이 너무 어려웠다. 11명 모두가 월드 클래스였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현장에서 느꼈던 선수들이 체감했던 게 이 정도였으면은 이 브라질이 정말 이번 이 16강전서부터 다른 어떤 조별리그에서와는 다른 어떤 전략을 갖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격차라는 게 진짜 아까 논란 지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쉬울지언정 억울하지는 않은 경기 결과였어요. 네. 정말 질 법한 팀한테 졌고 그런데 요거 하나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골 세러머니. 특히 저는 4번째 골 세러머니 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춤을 추는데 정말 뒷목을 치고 싶다. 네, 이거는 좀 너무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 세리머니를 하고서 그 BBC 해설위원이었던 이 로이킨이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댄스를 좋아하지 않는다. 상대팀에 대한 존중이 없다. 이렇게 보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4번째 골 세레머니를 두고서 인종차별성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 이런 또 의견도 있는데요. 이미 그 대회 전부터 사실 브라질 선수들이 골을 넣고서 댄스 세레머니를 하겠다. 10개 준비했다. 네, 10개를 준비했다라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실상 또 이게 또 하필 또 이 토너먼트에서 또 이렇게 또 골 세레머니를 또 펼치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냐 이런 또 비판과 좀 비난이 쏟아졌던 게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치치 브라질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서 상대에 대한 무시는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 평소 존경하는 벤투 한국 감독에게도 무시라는 건 전혀 없었다라면서 이것을 좀 해명을 하는 그런 어떤 반응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본인들의 문화다 보니 이제 다양성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하지 말아야죠. 네. 그렇죠. 당하는 사람은 별로 썩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럼요. 그렇죠. 내가 언제나 김지한 기자를 안 무시하지만 김지한 기자가 오늘 나와서 왜 이렇게 무시하세요? 난 무시하지 않았다. 나의 다양성 인정해달라. 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네. 어쨌거나 네.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이 여행이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정말 즐거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벤투 감독이 임기가 4년 4개월입니다. 역대 단임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역사상 최장수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 4년 4개월이 순탄했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그리고 16강까지만 좀 본다면 그래도 우리 축구 팬들이 벤투 감독을 그리고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었던 그런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물론 아쉬움이 큰 브라질전 패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겠다라고 보여줬던 그 컨셉을 브라질을 상대로도 좀 유지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 높이
높이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축구대표팀 경기들을 보면서 가장 다르게 느꼈던 거는 답답하지 않다였어요. 맞아요. 예, 이기던 지던 비기던 답답하지 않다는 점이 그래서 이게 정말 잘하는 팀이구나. 저도 재밌는 경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팀이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넘게 이 팀을 꾸준하게 벤투 감독이 키워왔고요.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들에 대한 또 선수들의 신뢰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최종 예선 이후에 평가전을 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그 스타일을 끝까지 믿고 감독을 믿고 또 선수들을 믿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또 팀이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조에서 극적으로 또 조 2위로 이제 16강에 진출을 했고요. 정말로 이 네. 벤투 감독에 대한 대표팀 선수들의 신뢰가 정말로 단단했던 게 기자들도 그렇고 사실은 축구 팬들도 그렇고 벤투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했잖아요. 뭐 의문뿐입니까? 네. 그러니까 오죽 많이 봤죠, 솔직히.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부 축구 팬들은 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벤투 감독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신뢰가 좀 낮았기도 했는데 근데 결국 결과로 보여주니까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막판까지도 여러 가지 좀 말들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강인 선수를 또 1차전부터 해서 꾸준하게 그렇죠. 또 기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강인 선수도 거기에 또 보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뿐만 아니라 뭐 조규성 선수, 뭐 또 작은 정우영 선수, 또 오늘 골을 넣었던 이제 백승호 선수까지 꾸준하게 또 이런 젊은 선수들을 중용을 하면서 해외파와 함께 또 계속 이렇게 융합하는 또 신구 조화도 이제 함께 이루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밝을 것으로 기대하게 만든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준 벤투 감독 이번 경기를 끝으로 이별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네, 벤투 감독은 한국에서 보낸 4년 4개월 어떻게 보면 이제 만족하면서 떠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정상에서 물러난다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는데 정상은 아니어도 어쨌든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축구협회에서는 최종 예선을 마치고 나서 이제 벤투 감독에게 재계약을 하자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계약 기간 그리고 연봉에서 조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재계약이 끝내 불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벤투 감독이 연봉 100억 원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지금 벤투 감독이 받고 있는 연봉 규모를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벤투 감독 한 명이 아니라 벤투 감독이 같이 데리고 왔던 코스타 수석 코치라든지 이런 벤투 전체 팀. 사단, 그렇죠? 예. 벤투 사단에 대한 그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축구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감독 한 명에게 100억 원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에서는 특히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뭔가 이게 와전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축구협회는 벤투 감독 차기로 국내파 감독을 좀 물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망에 오른 그러니까 언급된 분들이 뭐 김학범 감독이라든지 최용수 감독 이런 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 캐나다, 멕시코, 미국에서 열리는 이 월드컵이 본선 출전국이 48개 나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문턱도 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지도자에게 한번 이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금전적인 문제가 또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축구협회가 A매치를 못 열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벤투 감독을 선임할 수 있었던 것도 정몽규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그 연봉을 줬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 재정이 또 더 안 좋아진 상황에서 무리를 해서 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것도 또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일견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이제 연봉을 100억을 요구했다, 50억을 요구했다 그런 문제까지 기사화 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내부 사정이야 뭐 파고들다 보면 모두의 의견이 맞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진짜 이번에 좋은 결과 냈으니까 더 좋은 팀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뭐 김학범 감독님이 됐던 어떤 누가 됐던 그런 최선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경기가 있기 직전에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대결이 있었는데 이 경기 승부차기까지 가서 일본이 결국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16강전 월드컵 16강전에만 이번까지 네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 도전 만에 8강 진출까지 한번 노렸고 실제로 전반까지만 해도 일본이 또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가면서 8강의 꿈을 이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일본 열도에서의 부푼 꿈이 이제 있었는데 후반에 이제 크로아티아가 동점골을 넣었고 결국은 이게 이번 월드컵 첫 번째 승부차기까지 갔죠. 그리고서 이 승부차기에서 일본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키커의 공을 이제 크로아티아 골키퍼인 리바코비치가 또 이제 막아내면서 결국은 일본이 승부차기에서 크로아티아에게 1대3으로 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본이 8강 진출 꿈이 좌절이 됐고요. 이러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호주,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 이 세 개 국가가 16강에는 진출했지만 모두 8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정말 이번 월드컵 일본의 돌풍 대단했는데 말이죠. 그 여기도 또 모리아스 감독, 뭐 실리 축구로 대변되는 뭐 감독인데 뭐 재연임을 할 거다 말 것이다 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뭐 이제 아시아의 일정은 끝났지만 16강전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또 이어지죠. 네, 모로코와 스페인의 경기 그리고 포르투갈, 스위스의 경기가 남았습니다. 스페인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뭐 일본에 패하면서 우승 후보 브라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네.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만난 모로코가 또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북아프리카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유럽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선수 구성이기 때문에 절대 쉬운 경기가 아니고요. 또 포르투갈, 스위스 이 경기만큼은 또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대진입니다. 다만 이제 8강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만난다면 이 이베리아 반도의 라이벌 간의 그렇죠. 대결이라는 점에서 이제 유럽을 떠나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좀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제 내일 오늘 밤을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면 이제 16강도 모두 마치고 이제 8강 일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점에서 본다면 두 분께서는 과연 어떤 팀을 우승 후보로 꼽는지를 보면서 월드컵 소식은 마치도록 하죠. 어디를 뽑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질이 우승 이왕이 왜냐면 우리가 16강에서 졌잖아요. 네. 그렇게 돼 네. 그래 우승팀에게 지는 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 네. 그런 마음을 조금 더해서 브라질이 좀 우승하지 않을까 어떠세요? 생각합니다. 저도 먼저 이제 선수를 치셔서 네. 저도 원래 월드컵 전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브라질이 우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럼 저 바꿔도 되나요? 한번 그러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은바페 이번 대회 폼이 너무 좋아서 이 폼이 뭐 이어진다면 뭐 잉글랜드도 꺾고 뭐 결승까지 올라가서 또 우승 한번 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은바페가 너무 무섭습니다.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와 브라질. 네. 알겠습니다. 이 경기 결과는 김지한의 저주는 계속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승까지는 아직 2주가 남아있으니까요. 두 분과 함께하는 카타르 월드컵 소식은 앞으로도 더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로배구 소식을 포함한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한 주간 스포츠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김 기자와 오 기자 듣고 계십니다.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문화일보의 오혜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간 배구로 이어가 볼 텐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경기부터 짚어볼까요? 네, 현재 여자부 경기와 남자부 한 경기씩 지금 열렸는데요. 먼저 여자부 경기는 막 끝났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이 KGC 인삼공사를 상대로 해서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김수지 선수가 15점, 표승주 선수가 12점, 산타나 선수가 10점. IBK 기업은행의 이 공격 주포들이 대부분 두 자릿수 점수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남자부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세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카드가 1, 2세트를 먼저 가져왔는데 3세트에서 OK금융그룹이 이제 3세트를 따내면서 현재 세트 스코어로는 우리카드가 2대 1로 리드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5, 6위 간의 대결인데 5위 자리를 좀 더 확고히 했습니다.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의 전승이네요. 네. 네. 지금까지 11경기를 치렀는데 패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승점을 30점을 얻으면서 2위 흥국생명에 6점 앞서 있는데 정말 당분간 무패 행진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만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 사실상 유일한 대항마가 김연경 선수가 뛰고 있는 흥국생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앞서 두 번의 대결에서 흥국생명이 세트스코어 1대3 또 0대3으로 지면서 사실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또 그런 의구심까지 생겼습니다. 외국인 선수 야스민이 다쳤다고 했을 때 현대건설이 위기를 맞겠구나라고 좀 봐야 되지 싶었는데 한 경기 쉬고 나서 다시 바로 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 그 한 경기가 보약이라도 된 것 마냥 더 좋은 경기력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8일 GS 칼텍스를 상대하는데요. 개막 후 12연승 도전 조금 더 몸이 가벼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남자부도 독주입니다. 대한항공의 독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네, 현재 대한항공이 9승 2패 승점 28점을 기록하면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요. 이어서 2위, 3위, 4위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최근에 3연승을 달리면서 승점 21점으로 2위로 한 발 앞서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3위와 4위 한국전력과 OK금융그룹이 곧장 승점 3점 차로 현대캐피탈을 뒤쫓으면서 3위, 4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현재 또 이 한국전력과 OK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는 12일에 또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남자부의 이 순위 판도도 아주 더 치열하게 전개될지 아니면은 이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지 한번 흥미롭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성적을 보니까 가장 좀 눈에 도드라지는 게 오히려 KB 손해보험입니다. 3승 8패인데 7연패예요 지금. 네, 지난해 챔피언 결정전 진출하면서 KB 손해보험이 달라졌구나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 경기력은 확실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니콜라가 좀 기복이 심한 경기를 보이다 보니까 좀처럼 이제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개막하고 나서는 니콜라가 좀 괜찮다, 기대보다는 낫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확실히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국내 선수들이 좀 뒷받침이 안 되는 분위기고요. 9일 우리카드와 경기가 중요합니다. KB 손해보험으로선 이 경기까지 승리하지 못한다면 2019-2020 시즌에 기록했던 12연패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스포츠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짚어보죠. 네, 현재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일종의 자격 시험입니다. 이 퀄리파잉 시리즈가 미국에서 2주 동안 열리고 있는데요. 이게 8라운드 144개 홀을 도는 말 그대로 지옥의 레이스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KLPGA 투어 통산 5승을 달리고 있던 유혜란 선수가 첫날에는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73타로 중위권에 머물렀는데요. 이어서 곧장 또 그래도 코스에 적응을 해서 2, 3, 4라운드를 잘 치르면서 공동 6위까지 치고 올라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목요일부터 열리는 2주차 이제 경기에 이제 공동 6위로 돌입을 했고 지금 이게 수석 합격까지도 지금 또 노려볼 만한데요. 현재 이 퀄리파잉 시리즈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8명 도전했거든요. 이 중에서 6명이 일단은 1차 관문을 통과하고 이번 주 2차 관문, 그러니까 2주차 대회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Q 시리즈가 총 그러면 8라운드로 치러지는 건가요? 네. 1주차에 4라운드, 예. 2주차에 4라운드. 그러니까 1주차에 100명이 시작해서 2주차에는 이제 상위 70명만 경기를 합니다. 2주차 경기 결과까지 상위 45위 이내만 들면 LPGA 투어의 정회원 자격을 획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20위, 상위 20위에 들어야지 이제 다음 시즌 2023 시즌에 LPGA 투어 대부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 안나린 선수가 수석 합격을 했거든요. 네. 유혜란 선수 포함해서 박금강, 윤미나, 전지원, 홍희은, 이미향 이런 선수들이 또 수석 합격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 네로라는 선수들이 100명이 참가하는데 그중에 5명 중 1명만 20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가는 네. 거네요. 대단합니다. 자, 한국 여자 프로골프 2024 시즌이 벌써 개막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보통 이제 12월 달에 2023 시즌을 베트남이나 대만 이런 곳에서 이제 대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도 이제 코로나 상황을 뚫고 이번 주부터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 오픈으로 2023 시즌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에 상금왕이었던 박민지 선수 그리고 대상을 탔던 김수지 선수가 또 맞대결을 펼치고요. 여기에다가 LPGA 투어 신인왕 레이스 1위와 2위를 차지했던 아타야 티티꾼 선수와 최혜진 선수도 역시 이 대회에 도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선 선수가 4대륙 선수권 500m에 이어서 1000m도 제패해서 세계대회 연속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기자와 오 기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문화일보의 오혜영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